코로나19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어제 신규 확진자가 330명 늘었습니다. 닷새 연속 300명대를 이어갔는데요. 정부가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역 발생 확진자가 사흘 연속 이렇게 300명대를 기록한 게 8월 말 이후 처음인데요. 일단 지금의 추세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게 지난 주말 토요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명에서부터 지금 거의 400명까지 갔었는데요. 오늘은 일견 보면은 330명, 어제보다 56명 줄어든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주말 효과가 있어서요. 그렇죠. 예, 진단검사 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어제 진단검사 수가 12,144명인데 그 전날 23,000명이었기 때문에 이 양성률을 보면은 2.72%가 이게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즉 8월 달에 이 사랑제일교회 또는 8.15 집회 이후에 올라갔을 때 이 수치가 나오고 지금 처음으로 나오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추세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거의 2단계 수준에 다다른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방역 당국도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가 넘다 보니까 11월 말이 되면 하루에 400명, 12월 초에는 6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경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상황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그 감염 재생산 지수 자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11월 첫째 주만 해도 1이 안 됐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그것이 한 주가 지나면서 1.15로 올라갔던 것이 지금 셋째 주가 되니까 1.5가 됐고 지금 거의 400명 수준에 있던 것이 600명으로 가는 것은 뭐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으로 보여서 12월이 가기 전에 아마 600명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예상은 그렇게 됩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지금 추세로 본다면 그렇다는 것이고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이라는 가정이죠. 그렇죠. 그 가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통제를 해서 또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거리두기를 한다면은 이 수치가 안 올라가고도 통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그냥 간다고 그러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지금 사실 이 300명 수준이라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방역 체제뿐만 아니라 의료 체제에도 부담이 가는 숫자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중환자들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안심할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감염 재생산 수치 얼마나 효과적으로 떨어집니까?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 수치가 떨어질 것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대로 있는다고 하면은 감염 재생산 수가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수치가 유지가 된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방역 당국에서 즉 역학 조사를 계속 할 수도 없는 지금과 같은 이런 역학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고 또한 병상도 많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은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이고 뭐 좀 늦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2단계라는 것은 물론 빨리 내리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이 있겠지만 오히려 선제적으로 하면서 이 2단계로 가는 기간을 좀 더 빨리 줄여줄 수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경제보다는 방역을 우선으로 해야만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은 사실 그 2단계 격상은 수도권에 조금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5단계로 하면서 대부분 이 지역적으로 이 탄력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전라남도 지역도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1.5단계 상향은 검토하고 있지만 거의 2단계는 아니거든요. 순천 같은 데는 2단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는 2단계 또 강원의 영서 지역 같은 데에는 2단계를 아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병상 부족들 같은 것들이 있어 갖고서 좀 선제적으로 하는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총리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서울 수도권하고 전남 지역만 지금 고려하고 있고 강원 지역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수도권에서도 지금 뭐 집단 감염, 그러니까 N차 감염까지도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자체별로 다르게 이 단계가 격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좀 혼선은 없을지 이 부분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2단계를 전국적으로 내려버리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까지 환자도 나오지 않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렇거든요. 상황 자체는 안전된 상황인데 뭐 9시 이후에 전부 영업을 금지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너무 과도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지역적으로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서울 수도권입니다. 이게 시작도 서울 수도권이었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상황들도 지금 하동 같은 데서 환자가 나오는 것도 하동에서 생겼다기보다는 서울 수도권에 있던 사람들이 하동에 감으로 해갖고 접촉이 되고 생기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서울 수도권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어야만 전국적으로도 안정세를 갈 수가 있지. 그 이외의 방법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 2단계로 거리두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갖고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이 거리두기 단계,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지 않는 한 이번 겨울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요. 또 수능 시험도 있고요. 수능 시험 끝나면서 또 학생들이 좀 해이해지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연말로 가면서 우리 모임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연장된다 그러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서 뭐 400명, 500명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네. 뭐 1000명이 간다는 그 상황이 급박한 것은 아니고 이 상황이 통제가 안 되고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올겨울 결국 우리가 완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즉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방역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제 지역 유행 급속 전파가 되고 전국적 확산 개시가 되는 시점에 이제 발효가 되는 건데, 그럼 교수님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지금 선제적으로 좀 격상을 하는 조치가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데 말씀드린 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서울 수도권만을 일단 먼저 하고서 그 이후에 시간이 가면서 전국적으로는 어떤 것을 해야 될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들로 보면은 전국적인 조치보다는 각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가능한 한 예. 우리 전체 국민의 피해가 가지 않게끔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끔 또 환자의 발생 상황이 얼마나 집단 발생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중앙의 정부와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서 서로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또 병상 같은 것들도 서로 연결해서 얘기를 해야만 강원 지역 같은 데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병상 부족 같은 것들은 사실은 경기권이라든지 서울 수도권에서 충분히 또 커버해 줄 수도 있는 문제고, 예. 또 생활치료센터도 강원 지역에 없다고 하니까 이것도 경기 지역에서 지금 커버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유지가 된다면은 우리의 그 방역 의료 체제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것은 유지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고 계속 지속적인 방역이 가능한 상황이라고는 보는데, 이 시기가 잘못되게 되면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 초기라고 하지만 예. 지금 겨울철로 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뭐 옆에 나라는 일본만 해도 갑자기 2,500명까지 올라가고 이것이 통제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 능력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잘만 하면은 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5시 20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할 걸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뭐 지금까지 취재 기자를 통해 전해지는 바로는 2단계로 격상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가정하에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2단계로 격상된다면, 그러니까 3단계로 세분화돼 있을 때는 저희가 한번 2단계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5단계로 나눠진 이후에 이렇게 변화가 있은 후에 2단계 격상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는 겁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2단계가 아니고 2.5단계라는 것을 한번 해왔기 때문에 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단란주점이라든지 뭐 이 클럽이라든지 하는 유흥주점 5쪽은 집합 예. 금지가 되는 것은 그때랑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 국민들한테 제일 많이 와닿는 것은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노래방 같은 것들이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다만 배달이라든지 포장은 가능한데 이 카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때 2.5단계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아예 그 좌석에서는 먹을 수가 없고 결국은 배달 포장만 갖고 갈 수가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 제일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 부분에 있어서 100명 이하가 되기 때문에 뭐 장례식장이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결혼식장은 이미 잡아놓으신 분들은 2단계로 올라가면은 상당히 좀 심각해질 부분들이 분명히 그러게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도 예. PC방이라든지 영화관, 공연장 같은 데에 있어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 칸 뛰기 같은 것들이 되고요. 실내 체육시설도 9시 이후에는 운영 중단되고요. 학원인 경우에는 좀 특이합니다. 지금은 4제곱미터당 1명 거리 띄우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9시 이후에 운영 중단으로 하든가 2단계로 올라가면요. 혹은 8제곱미터당 1명으로 하거나 2칸 거리뛰기를 하는 방법으로 2가지 중에 택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은 종교단체에 있어서 예배는 좌석수의 20%만
예배를 볼 수가 있고 예. 소모임 식사 금지는 사실은 1.5단계에서도 이건 이루어지고 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학교인 경우에 있어서는 네. 지금은 3분의 2 등교를 하고 있는데 3분의 1 등교로 바뀌면서 3분의 1. 예, 탄력적으로 이 밀집도에 따라서는 3분의 2까지, 뭐 보통 고등학교들은 3분의 2까지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뭐 프로야구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관중을 30%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10%로 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관중들은 힘들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티켓팅 같은 것들이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것을 취소하고 다시 구매하는 상황으로 즉 지금 우리가 1단계에서 1.5단계 갈 때도 50%에서 30%로 줄었기 때문에 다 환불하고 다시 했거든요. 근데 10%가 되면은 거의 이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또다시 이루어지는데 뭐 며칠 후면 이거 다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또 프로 배구도 있고 뭐 여러 실내 관객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아직 우리가 여기까지 또 해보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 지난번 2.5일 때는 사실은 무관중으로 했었고 그 이전에도 무관중 경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겨우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악화가 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이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불만감 같은 건 상당히 커질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사실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참 걱정도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요. 예. 지금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뭐 학교건 학원이건 뭐 독서실이건 스터디 카페건 외출하지 않으실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즉 최소한으로 사람 간의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수험생 본인만 그렇게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사는 식구들인 경우에 있어서도 가능한 접촉을 최소화하지만 뭐 직장에 안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밖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시더라도 집에 왔을 때에는 수험생하고는 거리 두기를 하시고 마스크를 쓰시고 그다음에 식사도 따로 하시고 화장실 따로 쓰고 같이 자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자가격리 수칙을 열흘 동안은 지켜주셔야 지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기라든지 독감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험 보기 전에 컨디션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 하여튼 일생일대의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식구들, 본인, 또 학교, 학원 다 열심히 같이 협력해서 준비를 해서 올해 특히 2020학년도 수험생들 대학 수업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재수생뿐만 아니라 재학생 전부 아주 최악의 상황에 시험을 보게는 생겼지만 하여튼 잘 치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사람 간의 접촉은 줄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자가격리에 준할 정도로 철저하게 집안에서도 좀 격리를 하고 분리를 하는 생활을 좀 해달라라는 당부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구체적으로 이제 2단계로 격상이 되면 달라질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쭉 보셨을 때 실효성, 그러니까 효과가 이게 실제로 방역에 어느 정도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은 강제적으로 거리 두기를 접촉을 줄이자는 의미이고요. 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말의 모든 약속들을 지금은 다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 즉 우리가 지금 10월 12일부터 1단계를 하면서 완화된 상황이 되면서부터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고 학교도 대면 수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임도 있고 영화관도 가고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해이해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영향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율이 어떻게 됐든 이거에 상관없이 일단 모든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상황을 만들어야만 이것이 우리가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똑같이 생각한다면 특히 지금 젊은 층들에 있어서의 감염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젊은 층은 자기가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예. 또 걸렸다 할지라도 증상이 가볍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고령자라든지 기저질환자한테 가면은 환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들은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층이라고 해서 좀 방심하지 마시고 지금은 음주 또 친구 만나는 거 전부 좀 한 달, 두 달, 즉 12월 지나면서 좀 나아질 때까지라도 좀 자제를 하시면은 이 상황이 통제가 가능해 보이기는 하는데 예. 그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조금 내가 어떤 감기 증상이 있다고 그래서 학교를 안 간다든지 안 나간다든지 직장을 안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이 정도까지 환자 수가 나오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감염이 많다는 얘기는 누가 걸렸고 누가 안 걸렸고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다든지 혹은 내 몸의 컨디션이 이상하다든지 하는 정도라도 진단검사를 먼저 받아보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다행히 항원 신속 진단 키트라는 것도 지금 승인을 받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규모의 이런 선제적인 진단검사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역사회에 예.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자를 그냥 확진자가 나왔을 때 동선을 찾는 것 갖고서는 모자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선제적인 예. 진단검사도 수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예, 예. 지금 들어온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에 앞서서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11월 24일, 그러니까 화요일 0시부터 2단계 격상 조치가 시행되고요. 호남권 역시도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역시나 같은 날 화요일 0시부터 올라간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북 역시도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는데 전라북도는 월요일 11월 23일 하루 앞서서 월요일부터 바로 1.5단계 격상 조치가 시행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 잠시 좀 늦어지는 것 같고요. 브리핑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연결을 해서 그 현장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좀 대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가정을 했습니다만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됐다는 소식이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24일, 그러니까 화요일 0시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렇게 바로 시행하지 않고 화요일 정도부터 시행이 된다는 건 뭐 그간 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고려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도 다 준비도 해야 될 것이고 2단계로 올라가면 또 지난번 1.5단계 한번 2.5단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다 하고 또 이 2단계로 격상을 하면서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은 결국은 뭐 지금 주말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 화요일 하나 시간 차이로는 뭐 큰 시간 차이는 안 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일단 2단계라고 발표를 했으면은 2단계의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약속들을 다 취소하는 이런 행동을 하신다면은 2단계의 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은 2단계도 잘못하면은 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하고 있는 락다운 수준의 봉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까지 되기 때문에 예. 이번 겨울 잘 넘어가려면은 2단계의 시간을 최소화하는 이런 노력이 우리 국민 전체가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개인 위생 수칙 잘 지키는 이런 상황이 꼭 이루어져야만 이 시간을 짧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이 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갈 테고 걱정도 많을 텐데 만약에 2단계로 격상이 되면 소비 쿠폰 정책 중단 여부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확산세가 증가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 거리두기를 격상했다가 다시 낮출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좀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아금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능할까요? 과연 앞으로 1년 정도를 더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경제도 살려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이 예. 옆에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그 고투 트래블이라는 것을 조금만 바꿨거든요. 2,500명이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는 탄력적으로 바로 잘 금지를 하거든요. 중지를 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2단계가 되면은 아마 중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상황은 또 이제 1단계로 바뀌게 되면 다시 시작하면은 계속 반복될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정책적으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예. 정부의 고심도 충분히 이해는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경기를 살려야지 지금 장기간으로 가면서 내년 1년을 더 버텨야 되는 상황에서 전혀 이 장기적으로 안 된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전부 고심을 해서 만드는 결정이지만 항상 시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렇죠. 시작을 했는데 또 나빠지면 또 비난받고 그렇다고 해서 비난받았다고 해서 그걸 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빨리 완화를 시키고 백신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이 상황들을 가능한 한 좀 잘 지낼 수 있게끔 즉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꼭 얘기하는 것이 그럼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지금 10개월이 됐거든요 벌써. 영세 자영업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10개월 견디기도 엄청나게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예. 또 지금부터도 겨우 만만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소비 쿠폰이라는 것들도 사실은
이것들을 시행하면서 일단 시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시행은 하되 방역 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최대한의 다른 방책들을 더 집어넣는 것 이런 것들도 필요한 시기로 보여서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정책들을 시행을 할 때 그 정책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는지 하는 방법들 뭐 지금 일본에서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어요.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최소한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한다는데 사실은 그런 건 다 한계는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만나지도 말라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소비 쿠폰 갖고 여행을 가갖고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 모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묘책은 없지만 일단은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방역도 되고 어느 정도 경제도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호남권 역시도 1.5단계로 한 단계 격상되는데요. 그 기간은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 7일 밤 12시까지입니다. 2주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 12월 3일이 이제 수능이니까 그 수능 이후에 좀 확산까지 좀 진정시키는 걸 지켜보고 좀 결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일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강화를 시킬 때는 기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안에 잘 방어가 되고 숫자가 줄어들면은 완화시키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더구나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이 지금 수험생들 분명히 해이해질 것이고 또 이 입시의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면접도 있고 뭐 수시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의 접촉이라는 것은 상당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연말이 돼가고 있고 겨울철이 더 추워지는 계절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기간 동안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야만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지금 이 좀 늦은 감은 들지만 일단 2단계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을 걸려서 12월 초 지나가면서 좀 하향 추세로 되게 되면은 그 효과가 나타나고 서서히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은 하여튼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초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뭐 600명, 1000명 이런 수준으로 가지 않게끔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200명 이하 정도로만 어느 정도 그 유지가 된다면은 우리 방역 당국 또 의료 체제 여러 가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상황처럼 200명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의 방역은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2단계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해서 또 자세한 중대본 브리핑은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연결을 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지금의 이런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확산세도 물론 있겠지만 사망자가 안타깝게도 오랜만에 발생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기저질환이 없는 걸로 좀 밝혀졌더라고요. 예, 이 경우는 이 마산의 마산 의료원의 50대 남성이 한 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실제는 창원 일가족발 접촉자로 밝혀졌었고 7일 무증상으로 확진이 됐는데 지금 2주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가벼운 폐렴은 있었지만 완치가 되어서 퇴원을 의논하고 있는 중에 어제 저녁에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은 꼭 코로나 때문에 사망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코로나가 완치되는 과정 중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원인, 사망 원인은 지금 살펴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다 다른 장기까지 손상을 줘서 사망한 것으로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인과관계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심근경색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유는 아마 뭐 부검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코로나랑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50대이시고 기저질환이 없으셨기 때문에 사망하신 것은 이 코로나와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뭐 예상은 됩니다. 예.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24일부터 수도권과 호남 지역에 있는 호남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그리고 1.5단계로 각각 격상이 되면서 교육부 차원의 등교 인원수도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고교 원격 전환 조치도 시행됩니다. 24일부터 수도권의 유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이하로 등교를 하도록 제한이 되고요. 고등학생은 3분의 2까지 인원 제한이 강화됩니다.
26일부터는 고등학생들 원격 수업으로 전환시키도록 적용이 됐는데 그 이전에도 학교의 자체 판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4일부터 광주, 전남, 전북에 있는 유초, 중, 고등학교 등교 인원, 광주, 전남, 전북, 그러니까 호남권 지역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등교 인원이 3분의 2로 제한된다라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좀 변화가 생기다 보니 많이 심리적으로도 좀 동요하는 것도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등교 인원이 제한되면 그만큼 또 원격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되면 가장 문제가 이제 수업의 질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좀 보충이 됐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난 10달을 지나온 동안에 처음에는 원격 수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설픈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보충은 되었습니다만 역시 대면 수업만은 못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수능 때문에 26일부터는 전부 100% 원격 수업으로 바꾼 건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아예 지금부터 원격 수업을 하는 것이 저는 한 2주일 전부터 원격 수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주일은 좀 너무 짧습니다. 학교 그 건물이라든지 그 방역 자체를 보면 일주일이면 충분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모이면서 감염되는 수 때문에 결국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한 한 지금은 뭐 원격 수업을 하더라도 이 시간을 좀 더 당겨서 24일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에라도 다음 주부터는 원격 수업 또는 학교 등교를 하지 않고 일단 수능이 지날 때까지만이라도 좀 이런 부분을 유지하게 되면은 또 수능 지나고 나면은 2학기 방학이 뭐 그다지 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수업 일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은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올해 2020년은 좀 특별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꼭 얘기하는 것이 그럼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지금 10개월이 됐거든요, 벌써. 영세 자영업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10개월 견디기도 엄청나게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예. 또 지금부터도 겨우 만만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소비 쿠폰이라는 것들도 사실은 이것들을 시행하면서 일단 시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시행은 하되 방역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최대한의 다른 방책들을 더 집어넣는 것 이런 것들도 필요한 시기로 보여서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정책들을 시행을 할 때 그 정책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는지 하는 방법들 뭐 지금 일본에서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어요.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최소한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한다는데 사실은 그런 건 다 한계는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만나지도 말라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소비 쿠폰 갖고 여행을 가갖고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 모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묘책은 없지만 일단은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방역도 되고 어느 정도 경제도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호남권 역시도 1.5단계로 한 단계 격상되는데요. 그 기간은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 7일 밤 12시까지입니다. 2주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 12월 3일이 이제 수능이니까 그 수능 이후에 좀 확산까지 좀 진정시키는 걸 지켜보고 좀 결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일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강화를 시킬 때는 기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안에 잘 방어가 되고 숫자가 줄어들면은 완화시키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더구나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이 지금 수험생들 분명히 해이해질 것이고 또 이 입시의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면접도 있고 뭐 수시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의 접촉이라는 것은 상당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연말이 돼가고 있고 겨울철이 더 추워지는 계절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기간 동안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야만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지금 이 좀 늦은 감은 들지만 일단 2단계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예. 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을 걸려서 12월 초 지나가면서 좀 하향 추세로 되게 되면은 그 효과가 나타나고 서서히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은 하여튼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초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뭐 600명, 1000명 이런 수준으로 가지 않게끔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200명 이하 정도로만
어느 정도 그 유지가 된다면은 우리 방역 당국 또 의료 체제 여러 가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상황처럼 200명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의 방역은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2단계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해서 또 자세한 중대본 브리핑은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연결을 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지금의 이런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확산세도 물론 있겠지만 사망자가 안타깝게도 오랜만에 발생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기저질환이 없는 걸로 좀 밝혀졌더라고요. 예, 이 경우는 이 마산의 마산 의료원의 50대 남성이 한 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실제는 창원 일가족발 접촉자로 밝혀졌었고 7일 무증상으로 확진이 됐는데 지금 2주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가벼운 폐렴은 있었지만 완치가 되어서 퇴원을 의논하고 있는 중에 어제 저녁에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은 꼭 코로나 때문에 사망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코로나가 완치되는 과정 중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망 원인은 지금 살펴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다 다른 장기까지 손상을 줘서 사망한 것으로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인과관계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심근경색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유는 아마 뭐 부검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코로나랑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50대이시고 기저질환이 없으셨기 때문에 사망하신 것은 이 코로나와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뭐 예상은 됩니다. 예.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24일부터 수도권과 호남 지역에 있는 호남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그리고 1.5단계로 각각 격상이 되면서 교육부 차원의 등교 인원수도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고교 원격 전환 조치도 시행됩니다. 24일부터 수도권의 유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이하로 등교를 하도록 제한이 되고요. 고등학생은 3분의 2까지 인원 제한이 강화됩니다. 26일부터는 고등학생들 원격 수업으로 전환시키도록 적용이 됐는데 그 이전에도 학교의 자체 판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4일부터 광주, 전남, 전북에 있는 유초, 중, 고등학교 등교 인원, 광주, 전남, 전북, 그러니까 호남권 지역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등교 인원이 3분의 2로 제한된다라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좀 변화가 생기다 보니 많이 심리적으로도 좀 동요하는 것도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등교 인원이 제한되면 그만큼 또 원격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되면 가장 문제가 이제 수업의 질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좀 보충이 됐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난 10달을 지나온 동안에 처음에는 원격 수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설픈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보충은 되었습니다만 역시 대면 수업만은 못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수능 때문에 26일부터는 전부 100% 원격 수업으로 바꾼 건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아예 지금부터 원격 수업을 하는 것이 저는 한 2주일 전부터 원격 수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주일은 좀 너무 짧습니다. 학교 그 건물이라든지 그 방역 자체를 보면 일주일이면 충분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모이면서 감염되는 수 때문에 결국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금은 뭐 원격 수업을 하더라도 이 시간을 좀 더 당겨서 24일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에라도 다음 주부터는 원격 수업 또는 학교 등교를 하지 않고 일단 수능이 지날 때까지만이라도 좀 이런 부분을 유지하게 되면은 또 수능 지나고 나면은 2학기 방학이 뭐 그다지 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업 일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은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올해 2020년은 좀 특별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